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소개 한번 오랜만에. 할까요?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면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호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 연구소의 백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덧 입추가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름이 다 지난 것 같죠? 네. 저희가 뭐- 이번엔 조금 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쵸.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래서 여름의 끝자락, 아니, 여름 시작에 만나서 여름 끝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다들 좋았어요? 어때요? 바쁘셨죠? 감사하게도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어, 7월은 일이 너무 많았어? 일도 많았고 네. 그리고 개인사도 많았고 했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이병 소장님 어때요? 저도 뭐 감사하게도 여름 휴가는 못 갔다 왔는데 저 일로 좀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휴가를 네. 못 갔어요? 저는 한 다음 달에 가려고요. 그 휴가가 아니고 여름 휴가. 못 갔어요. 가을 휴가인데요. 가을 다. 휴가로 가려고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주도를 가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돼서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안 봐 가길 걱정이 잘했어요. 돼서 안 갔어요. 가도 좋은데요. 제주도 죄송해요. 올해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셨지? 5번?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저희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책은 어떤 책이죠? 오늘 책은 신수정 저자님의 일의 격이라는 책입니다. 와, 좀 네. 기대가 되는 책인데. 네, 이 책은 어느 분이 추천하신 거죠? 이건 제가 했죠. 그렇죠. 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이 분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죠. 제가 네. 페이스북을 다 오래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유심히 봤었는데 사실은 현업에 있는 리더가 이렇게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매일 하시죠. 이 거의 부분. 매일 하시죠. 뭐 매일 2번, 3번도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독특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계속 글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책은 안 내셨어요. 또 그래서 이분이 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사실 그게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잘 정리해서 책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책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은 책을 많이 내지 않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아예 책을 못 내게 하잖아요. 삼성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책도 못 내게 하는데 또 이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여기 신수정 저자님 소개 그 맨 뒷장 보면 페이스북의 현인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SNS로 스타가 되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 중에 네. 한 분이 아닐까. 특히 이쪽 기업 비즈니스 리더십 저희 쪽에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추천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페이스북을 다 읽을 수는 없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고 소개해드리면 뭐 이분의 워낙 그 레퍼런스가 많으시니까 지금은 사장님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IT 네네. 기업 사장님이 계시고 그 전에 뭐 부사장이 있을 때 아니면 임원이었을 때 뭐 이런 것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 또 그룹 같은 것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트레바리 같은 데서도 사실은 했었고 그래서 리더십도 교육도 이분이 나름 이렇게 그룹 모임 만들어서 네. 또 운영도 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긴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리더들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시고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뭐 느끼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 리더들과는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학습이라든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리더가 배워야 된다. 이런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소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네, 네. 네. 좀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 편하게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요 책을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구입해서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책을 제 생각에는 여기 턴어라운드라는 그 회사가 네. 그 신수정 저자님은 이제 컨택을 잘 해가지고 요 책을 냈고 되게 좀 베스트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우선 책을 쓰기 위한 글의 구조는 아니다.
네.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신수정 저자님이 평상시 썼던 글들을 그대로 한 6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구성한 책이고요. 좀 특이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한 장이 채 안 되는 분량들의 소주제들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네. 생각보다 조금 다 눈길이 가는 약간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문구들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긴 글도보다는 좀 호흡이 짧은 글들을 좀 선호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맞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너무 호흡이 짧은 글들이 하나의 또 유행이 되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이제는 책을 읽는 약간 꼰대의 약간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책을 읽는 것과 좀 흐름이 다른 느낌?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글이라서 쭉쭉 가다가 끊겨요.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면 끝나요, 글이. 몰입 좀 하려면 끝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좀 했었습니다. 네. 네네네. 저도 약간 이병호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하긴 한데 전 이분 책 신수정 부사장님 대표님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뵀거든요. 페이스북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펼치면서 이분의 마인드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가 출판사의 그 추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추천사가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 친구들로 추천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게 한 10장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 만들어낸 이 책에 대해서 이 제일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 페이스북 친구들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이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가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분의 마인드에서 아까 이병헌 소장님이 이 출판사를 봤을 때 유명한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봐도 책의 구성을 봐도 약간은 책을 자주 만들었던 출판사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신수정 대표님이 이 책에 이 출판사를 선택을 했을까?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이 출판사가 1인 출판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영향력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박이 났네요. 네, 그러면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요즘같이 힘들 시기에. 그리고 책의 내용은 사실 저는 이 유경철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갖고 책을 봤는데 짧은 문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문단이 이렇게 짧지? 이게 페이스북을 모아놔서 한 내용이구나 하면서 약간 저도 아쉬웠던 게 뭔가 몰입하려고 하면은 끊겨 있는 느낌? 아쉽다. 차라리 이 페이스북을 모으지 마시고 이런 한 문장을 좀 길게 만들어서 조금 더 통찰 있게 내용을 담아주셨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들었고요. 네, 참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뭐 책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아마도 그 기존과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뭐 보통 그 컬럼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을 모아서 하게 되면 하나를 주제를 쭉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은 약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각각의 글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170개 이상의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부분에서 내용들은 굉장히 좀 각자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 조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 상황들을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또 다양한 책 읽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많이 가져오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접목하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최고 페이지를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뭐 굉장히 뭐 사실은 굉장히 체크해 놓은 게 많은데 뭐 굳이 그 중에서 한 개를 드자면 이제 190페이지의 이제 주제가 힘들게 하는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봤던 1, 2, 3, 4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통 책에 이 글을 쓰셨는데 쭉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인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6번의 끝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는 어떻게 대하나요? 통계상 고위 임원들의 3에서 5% 정도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공감이 부족하고 가책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자기와 자기 성과 외에는 관심이 없다. 옷차림도 멋지고 예의도 아주 바르지만 마음의 우러남 배려나 공감이 없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마음의 가책이 없다. 이런 분들을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들을 다룰 만한 그 어떤 솔루션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런 걸 다룬 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시오패스 상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항상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두 번째는 그들과 경쟁하거나 이기거나 교화시킬 생각은 하지 마라. 그저 윈윈 상황을 만들어라. 사이코들은 항상 이기려 한다. 그가 이기게 해주면서 당신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라. 여기까지예요. 네. 뭐 굉장히 두 가지밖에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상사한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상사를 버전이 바꿀 수 없어요. 맞죠? 맞죠. 리더를 팔로워가 바꿀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또 어떤 사람 또 여기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회사를 떠나라.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책 쓰시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 퇴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네요. 제목이 그래서 그들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정만 하면 되느냐? 인정하면 난 계속 괴로울 거 아니야? 내가 괴로울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회사 떠날 게 아니라면 윈윈 상황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듯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업무를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겠죠.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이 장점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리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가 장점이 있는 부분을 내가 배우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도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 그게 현명한 팔로워가 아닐까. 그렇죠?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뭐 또 이건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도 있어요. 상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상사가 당신의 성과, 목표, 성공에 도움이 되게 할 필요는 있다. 되게 유명한. 그렇죠? 피터 드래커 관련된 책 쓰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책이 고맙습니다. 근데 결국 피터 드러커도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사가 너무 나 못되게 해. 근데 보통 우리가 상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만난 거니까 그들 잘 관리한다. 적절하게. 그래서 보통 이런 말 하죠. 이런 상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사한테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모든 상사마다 다르다. 상사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는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없어요. 왜? 상사는 다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하나는 그러니까 각각의 상사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저희 3명 다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상사 중에서 가장 워스트한 상사분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네요. 굉장히 편하시게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알 것 같으니까 모 회사에서 있었을 때 저도 또 이직을 몇 번 했잖아요. 네. 정말 최고 힘든 상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부터 진짜 유명했어요. 힘들기로. 정말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 교직 개편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리더로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모르니까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다들 그분 때문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분을 제가 1년간 상대를 했는데 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음. 정말 어떻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돌아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었는데, 내가 이분한테 이걸 겪어내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또 뭔가 일할 때 또 포기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견뎌보자. 최소한 1년은. 다행히 1년이 됐는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오.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해피했죠. 근데 그때 그분이 다른 부서를 갈 때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약간 허탈했어요. 1년을 버텼는데 어떻게든 갑자기 그 떠오르면서 정말 그 약간 아까 내가 사례에 들었던 그런 꼭 그거는 네. 제가 어떻게 지칭하긴 그렇지만 그쵸. 그런 류의 하여튼 하시는 리더였거든요. 어쨌든 잘 견뎌내는 저에게 갑자기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있어요 혹시 알겠습니다. 이병수 소장님? 이병훈 소장님은 좀 유명하지 않아요? 뭐가요? 직장 생활 힘들게 하시기로. 저요? 힘들어졌죠. 그 첫 번째 다 나올 때부터 이제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힘들지는 않았잖아요. 상사가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상사가? 그럼요. 아 그래요?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사가 한 두세 명 정도 한 생각나는데 한 케이스만. 그 세 명의 공통 중에 멍부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멍청하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봐요. 그런 상사들은 자기 위 임원들을. 그러니까 본인 그거를 좀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또 공통점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 하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 일이 스탠바이가 된 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윈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어차피 조직 생활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도 전략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봤을 타이밍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분은 나빴는데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대놓고 책을 봤어요. 부를 때까지. 어차피 스탠바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책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고 그러다 이제 이제 부르면 그때 가서 준비되면 보고서 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저도 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전 되게 싫더라고요. 조직 생활 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가 기억나고 가장 최악의 리더는 두 번째 그 스타트업 회사 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네. 근데 그게 번복이 됐어요. 연말에 성과가 나왔는데. 신뢰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때 신뢰가 좀 무너졌던 경험도 있죠. 그때 막 기억나시는 게 여성 상사하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요런 대화까지 갔었어요. 그때 회의 단둘이 대화할 때 제가 엄청 따졌었거든요. 왜 약속을 안 지켜주시냐면 했는데 나도 힘들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별의별 경험 다 있네요. 진짜.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선생님도 있어요? 저도 한 조직생활 저도 10년 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세요. 네. 네, 항상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대 나온 여잔데 그걸 모르겠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네, 감정적이셨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멍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똑부세요.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세요. 그것도 항상 힘들어. 6시 반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7시에 퇴근하세요. 항상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똑부시다 보니까 나 외에는 아랫사람들은 다 일을 못한다라고 취급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이거밖에 못해라는 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대응했을 때 방법이 굉장히 좀 심플했어요. 그분한테 보고서 가지고 가서 얘기할 때 먼저 그분 감정 먼저 살피고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좀 안 좋다라고 마음 좀 말랑말랑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화를 낼 때는 앞에서 되게 웃겨드렸어요. 여성분인데 이런 걸로 그러시냐고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잘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최고의 페이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그쵸, 최고 페이지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네, 네. 급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렇네요. 2부로 네. 2부의 순서에 다시 그걸 하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